반갑습니다. 김일동 작가입니다. 네. 제가 미술관에서 보통 전시하는데 이렇게 청중들 앞에 서 보니까 또 감회가 새롭고 너무 반갑습니다. 혹시 저 아시는 분 계세요? 왜 이렇게 많으세요 생각보다? 신기하네. 모르시는 분도 많으신 것 같고,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가 오늘 만났으니 오늘부터 알아가기로 합시다. 네, 저는 오늘 이 감과 상상력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이 얘기 중간에 제 개인적인 경험도 나오고, 그리고 저희 미디어 아트도 함께 관람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림을 그리는 아티스트입니다. 저희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중과의 공간과 소통입니다. 미술관 가보셨죠? 미술관 가보시면 작품들이 간혹 난해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난해한 작품보다 대중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즐겁게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저에게 감이라는 것은 세상을 받아들이는 창구입니다. 다양한 감의 습득은 저한테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이렇게 미술 재료가 풍부하면 거기에 따른 작품의 표현 또한 풍부하잖아요. 그렇게 저는 다양한 감의 습득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저는 감에 대한 객관성이 또 필요합니다. 저한테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 빨간색 신호를 보면 위험하구나, 이걸 감지하고 건너지 않습니다. 근데 신호가 파란색으로 싹 바뀌면 그제서야 안정을 감지하고 이제 건넙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가 있어요. 이 커피 한 번에 들이키는 사람 있어요, 여기? 없죠. 우리가 이 커피를 마셔보지 않아도 이미 감을 통해서 이 커피가 뜨겁다고 인지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느끼는 아주 객관적인 감들입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감들에 대한 이해가 서로 있어야지 우리는 서로 소통하면서 오해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제가 저 혼자 이게 대낮이 검게 느껴져서 대낮을 이렇게 까맣게 표현한다면 제 그림은 매우 난해할 겁니다. 바로 공감이 없는 거죠. 이렇듯 저는 감에 대한 객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감을 습득하고 나면 저는 저만의 상상력을 발휘하여 저희 작품을 표현합니다. 저만이 할 수 있는 상상력은 제 작품이 남들과 다르게 저만의 유일한 매력으로 아주 작업을 잘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듭니다. 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상상력도 함께 존재합니다. 각자의 상상력은 매우 소중합니다. 왜냐하면요, 자신만의 우주를 창조할 수 있는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상상력이라는 이 단어에 힘력자가 들어가 있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이지 않을까요? 네. 이러한 우주에서 마치 상상력은 아름다운 별들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으로 보이나요? 너무 쉬운 문제를 냈죠. 이것은 버섯이라고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죠. 바로 우리가 시각을 통해 감지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작가의 상상력을 가미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머프 마을의 집이 되었어요. 네, 이 집의 모양은 매우 친숙하고도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알고 있는 버섯에 작가만의 상상력이 가미되어서 표현되었기 때문입니다. 상상력은 이처럼 발휘되면서 외향적으로 표출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 혹은 주변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이 스머프 집이야 작가만의 아주 센스 있는 상상력으로 우리를 즐겁게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상상력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상력이 표출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 오해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충돌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부작용까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서 제 친구 중에 아프리카에서 한 3년을 살다 온 친구가 있어요. 제가 이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불편한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3년씩이나 살았어? 그러자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대답을 하더군요. 말도 마. 아니야, 한국이 훨씬 더 불편해. 어라? 이게 무슨 말일까? 저는 제 예상과 다른 그 친구 질문에 계속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한테 계속해서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아프리카에서 아이들한테 미술을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거기는 우선은 하루에 셔틀이 2번 다녀요, 버스가.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인터넷 환경이 발달돼 있지 않다 보니까 일과 이후의 잔업도 없고, 그냥 좀
좀 느릿느릿 이렇게 일을 처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러한 환경이 굉장히 불편했다고 해요. 답답하잖아요, 우리 인터넷 없으면.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그 불편함 대신 자신은 자신이 가리키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신경도 써줄 수 있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람도 느끼고 굉장히 뿌듯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한국에 와서는요, 이 친구 한국에 와서 문화예술 기획일을 했거든요. 인터넷이 발달돼 있으니까, 그래 맞습니다. 인터넷이 이렇게 한국은 다 깔려 있어요. 이게 뭐 회사 끝나면 잔업이 계속 있고, 뭐 회사에서는 택시비 주면서 야근하라고 하고, 그리고 이 스마트폰으로 시도 때도 없이 막 회의가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뭐 답답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힘이 빠지니까, 원래 이 친구는 문화예술 쪽 기획일을 좋아서 여기 왔는데 뭐 자신은 이제 행사 사고 안 나게 하는 것만 급급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이제 이 회사의 부품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듯 모든 상상력의 결과가 우리에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저희 그림은 이런 상상력의 부작용을 투영해서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저희 작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작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전에 저는 24시간 카페에서 주로 작업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작업하다가 이게 갑자기 끊기면 좀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구애받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24시간 커피숍에서 작업을 해요. 제가 가는 카페는 이 산업단지 사이에 껴 있어서 이렇게 밤이 돼도 막 이렇게 조명도 많고 뭐 번쩍번쩍거려요. 그리고 뭐 사람들이 계속해서 넘쳐났습니다. 자, 잔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늦은 시간 미팅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래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지쳐 보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사람들의 테이블에 올려진 커피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커피라는 것이 있어서 사람들이 밤을 새게 되는 것일까? 아니면 저 밤을 새기 위해서 저 커피가 필요한 것일까? 뭔가 좀 특이한 생각인가요? 네, 뭐 어쨌든 저렇게 이렇게 늦게까지 작업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뭔가 힘들어 보이기도 하고 또 불행해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고개를 돌려보는데요, 카운터 쪽입니다. 카운터 쪽에서는 계속해서 커피를 주문하고 있더군요. 이렇게 좀 불행한 사람들 옆에 한켠으로 그래도 이 카페 주인은 행복하겠구나 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제가 관찰했고요, 이러한 상황을 저만의 상상력을 가미해서 작품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제목은 행복한 부엉이입니다.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눈 내리는 겨울밤입니다. 부엉이는 아주 고민이 많아요. 왜냐하면 커피를 맛있게 생산하기 위해서. 그래서 머리가 뜨겁습니다. 그 뜨거운 열로 원두를 이렇게 볶아냅니다. 볶아내면 자세히 보시면 왼쪽 레일을 타고 내려오거든요. 자세히 봐주세요. 내려오고, 그리고 왼쪽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지는데 전 물레를 돌려서 커피를 갈아냅니다. 오른쪽 눈물 또 자세히 보세요. 오른쪽 눈물에서 눈물이 흐르고, 그리고 그렇게 갈려진 원두를 우려내서 내장을 통과해서 회색빛 도시인들이 이 커피를 받아 마시고 칼라빛으로 변해서 다시 일을 하러 갑니다. 자, 커피 마시고 일하고, 커피 마시고 일하고, 또 커피 마시고 일하고. 저는 뭔가 이게 좀 불행해 보였어요. 그런데 저는 이 부엉이의 제목을 행복한 부엉이라고 지어봤거든요. 이 불행하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지었을까요? 한번 맞춰보실래요? 네? 작가만의 생각을 맞추기가 힘들겠죠. 부엉이는 장사가 너무 잘 되기 때문이에요. 아까 보니까 카운터에서 계속 주문했잖아요. 네. 부엉이는 기업입니다. 부엉이는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이클은 계속됩니다. 누구도 늦출 수가 없죠. 뭔가 이런 깊은 밤은, 슬픈 깊은 밤은 계속됩니다. 상상력이 이렇게 세상에 표출되면서 이러한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러한 구조를 만들었는데 오히려 이 구조 속에 인간이 스스로 갇히는 문제도 함께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 구조 속에 불행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좀 우리의 모습과 닮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 부엉이 아트, 이거 미디 아트로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셨어요? 이번 작품은 화려한 화려한 공작새를 표현해 봤습니다. 이 공작새는 수백만 개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이 눈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답니다. 그리고 눈과 눈 사이를 자세히 보시면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작새는 언제나 자신만만합니다. 왜냐하면요, 자신은 세상 모든 걸 한 번에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이 휴대폰하고 와이파이 환경만 딱 있으면 그냥 한 번에 다 우리가 원하는 거 검색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이 공작새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공작새 친구야, 너는 너의 꿈이 뭐니?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공작새는 대답을 못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까요, 공작새는 정작 자신의 눈이 없습니다. 화려한 네트워크와 미디어 세상에 갇힌 나 자신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자, 이 공작새도 한번 미디어 아트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미디어 아트 보셔서 감사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인간의 상상력이 발휘되면서 지금의 발전된 세상에 이르렀지만 더욱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망각하게 되는 문제가 함께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상상력에도 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도록 말이죠. 제가 갑자기 좀 이런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쓰는 이 종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수십 년 된 나무를 한 번에 베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막화가 진행되게 되고 이산화탄소의 양도 늘고 당연히 생태계가 파괴되겠죠. 이에 한 제지회사는 산림을 파괴하는 대신 보다 조화로운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논과 논 사이에 불필요한 유유지를 활용하여 나무를 이렇게 일렬로 심었습니다. 이러한 친환경 재배 공법을 상상해내고 그것을 실현에 옮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존의 산림도 파괴되지 않고 그리고 농가에는 새로운 수익도 생겨나서 지역 경제도 살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나무들에게 페이퍼트리라는 새로운 이름까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공법이 완성되기까지는 수많은 노력의 시간과 연구가 필요했겠지요. 인간의 상상력이 참으로도 조화롭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예시가 지극히 단편적인 사례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노력의 사례가 우리 모두가 좋아하게 만드는 것에 대하여 상상하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조화의 상상력이죠. 네, 누구에게나 처음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학교도 처음 가보고 그리고 직장에도 처음 가보고 그리고 결혼도 처음 해볼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범하게 되죠.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통해서 그 순간에 맞는 감을 습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새로운 일이 생겨난다면 그렇게 습득된 감을 토대로 우리는 보다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을 겁니다. 상상력의 결과가 만든 지금의 구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발전된 세상에서 인간은 그만큼의 실수와 오류도 함께 범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릇된 경험만큼이나 우리는 또다시 상상력에도 조화가 필요한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과거로부터 일구어낸 상상력의 혜택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상상력의 희망과 그리고 지금 시대의 상상력의 문제가 공존하고 있는 이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세상이 어떻게 빛나고 있는지를요. 또 그리고 지금의 세상이 어떻게 앓고 있는지를요. 그리고 이제부터 이런 소중한 상상력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요. 우리 모두가 이곳에 모여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 이제부터 펼쳐질 당신의 상상력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동 작가였습니다.